네,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네, 오늘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명이 데리고 있는 이제 비서도 이제 국제파하고 연루돼가지고, 이제 폭행 전과가 있는 비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올렸더니만은, 갑자기 저한테 오늘 뭐 카톡이 막 날라오고 난리예요. 뭐 이재명 쪽 애들이 저는 조폭이 아니에요. 그런 문자까지 막 날라오고 난리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유, 설마 21세기에 뭔 납치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야, 그래도 뭐 김사랑이가 뭘 잘못했으니까 납치가 됐겠지. 아니, 뭔가 난리를 쳤겠지. 그런 오해들이 가장 힘들었어요. 당한 사람은 정말 생으로 납치가 됐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 사건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구출이 돼가지고 온 사방을 다 뛰었어요.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적에도 뛰고, 남경필이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적에도 뛰고, 온 데를 다 뛰고 다 해도 가짜뉴스로 취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이 투쟁을 멈추고, 아우 정말 진짜 나도 힘들어 이러고 그냥 놔뒀으면 지금의 이 사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정말 힘들고 이제 알아두지 않는 이 투쟁을 하면서, 이게 뭐 이재명 하고 투쟁하는 게 이게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욕은 많이 해도 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투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만 있지, 뭐 다들 이재명 사건은 다 회피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보수는 박근혜 파리, 그리고 뭐 다른 특정한 거 아니고서는 이게 돈이 들어오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투쟁을 하는데, 거기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런 곳에 서 있으면 이재명 얘기 하지 말래요. 아니, 문재인 얘기 해야지 무슨 이재명 얘기를 왜 하냐요. 그냥 형수한테 욕한 페류나, 아우 그런 놈이 뭐 시장에서 끝나지 뭐 하겠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저는 제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서 제가 납치한 경찰을 고소를 하고 뭐를 하고 다 해도 다 불기소가 되고 너무 엄청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의 오지도 않은 부모 서류까지 다 거짓으로 작성을 하고 이래도, 서류를 조작한 경찰조차도 깜빵에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법적으로 투쟁을 계속했어요. 대법원 판결문까지 다 띄고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축적을 해놨어요. 말도 안 되는 판결문도 다 모아서 놔뒀고, 나중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법조 카르텔이구나, 내가 이걸 딱 느끼게 된 거예요. 신땡땡이라고 한 사건을 고소를 해가지고 봤더니 300을 저한테 벌금을 매긴 거, 결국도 저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게 노정이에요. 이 법조 카르텔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선 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대장동권,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한테 관심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화천대유나 터지니까 김사랑 이러는데, 이 화천대유 사건도 그래요. 이게 그 이재선 씨를 우파에서도 좀 똘끼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귀찮은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인연이 꽤 오래가 됐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회계사인데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를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좀 복잡한 사안이었었어요.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그랬더니 바로 고소가 들어왔어요. 이재선 씨는 이 사건을 다 못 보고 돌아가셨고 저는 또 이 사건의 변론서를 혼자 준비하느라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 와중에 제 사건을 맡았던 장영하 변호사는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제 사건에서 손을 떼고 저는 납치가 되고 별일을 다 겪으면서 이 사건을 진짜 제가 포기할까를 하다가 이게 대권 후보까지 됐다 그러니까 야, 나 정말 이제 이러다가 이놈이 정말 대권 후보가 되면 정신병동 내가 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뭐 광화문 광장에서 껍데기 벗겨지는 거 아니야? 별 생각으로 내가 잠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야,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데 계속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물고 TV조선이 단독으로 물고 장기표 선생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장기표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화천대유의 게이트에 문이 열리고 이것에 문이 열리고 나서 저도 편해진 게 뭐냐면 와 김사랑 야 이게 있었으니까 김사랑을 납치하려고 그랬구나. 이거 틀어막으려고. 김사랑 하나만 없으면 세상이 조용하고 7명이서 조단위로 해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정말 이제 저의 정신병동 납치 사건도 전 국민이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여기에 나왔느냐.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저 같은 피해자가 저 하나로 그치겠어요? 이재선 씨는 이거를 이야기하다가 정신병동에 납치 시도가 됐었죠. 저는 납치 감금이 됐었어요. 저 다음에 희생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살려줘라도 써서 이렇게 구출하러 온 사람들이 있지만 다음에 사람은 뭐 살려줘라는 글자를 쓰게 하겠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시체로 나와도 아무도 몰라요. 이제 깜빵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병동에 끌려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전 국민이 이제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놈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설치는데 제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 이재명이 가장 무서운 점 그게 무엇이냐. 저 혹시 우리 최성환 씨가 정신과 범죄를 입원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로 토크를 좀 하시는데 말씀 다 하신 거죠. 강제 입원이 맞는지.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에서야 이제 다 터지잖아요. 이재선 씨가 뭐 북한 공작금을 받은 사건 뭐 이런 거로 녹취록이 다 있어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이게 터지지가 않다가 지금 충북 간첩단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아 이재선 씨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충북 간첩단 사건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뭐 있냐면 충북 간첩단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충북 간첩단하고 접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여기에 가장 핵심 인물은 바로 이재명은 야권 연대를 해서 성남시장이 됐어요. 통진당하고요. 통진당에 신건수라고 하는 애를 비서로 채용을 했었어요. 그 비서로 채용했던 신건수가 충북 간첩단하고 접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러면서 요 사건에 엮여가지고 이재명이 비서로 데리고 있던 신건수가 실은 최근에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이 충북 간첩단 사건이에요. 그럼 이 충북 간첩단 사건이 이재명하고 무관하냐? 저는 이 통진당과 이 통진당과 이재명과 이 깊숙한 관련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놈이 지금 대권 후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전 국민이 알아야지 되는 사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우리 그 뭐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그 최송환 닥터님하고 강제 입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를 저도 경청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진짜 이거는 하늘이 명령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응? 무슨? 이거는 이것은 그 쉽게 해서 하늘이 결정해 준 문제예요. 하늘 자체가 뭐냐면 이런 우연이 없어요. 이런 우연이 없는 게 제가 이제 김문수 TV에 나가면서 저 일요일마다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선 씨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선 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김사랑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자기 형만 집어넣으려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는 이걸 그러니까 민간인이라고 지금은 민간인이 아니지 지금은 투사가 돼 있지만 그때도 투사였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정책을 갖다가 그 경기도 쪽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갖다가 살펴보고 또 도와주고 여러 시민들 또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던 사회 사업하는 일이고 또한 또 이제 시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 씨가 지금 이렇게 몸이 사실 이렇지가 않았어요. 또 김사랑이라고 검색해 보면 미스코리아가 나오기는. 근데 그 미스코리아 못지않게 김사랑 씨가 그 당시는 진짜 이모 씨한테 괴롭힘 당하기 전까지는 진짜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이거 제가 사람 몸매 갖고 뭘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괴롭힘을 당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네, 맞아요. 제 스트레스로 진짜 지금 체중이 한 30kg는 뿌른 것 같아요. 이재명 탓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선 씨도 나중에 정신병원에 나중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참 재밌는 게 그 누구지 국민의힘 지민지 힘당의 저 젊은 친구가 누구야? 이준석? 예, 이준석 여동생이 또 이건 밝혀도 되지. 이준석 여동생이 국립부곡병원에 그때 아마 뭐 전공의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 했다고 또 고소당했잖아. 아니 고소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얘기 했다고 또 정보 공개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슨 얘기냐? 뭐냐면은 자기 형을 갖다가 완전히 막 괴롭혀가지고 진짜 환자로 만든 거야. 이 사람은 그런 기술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병신 만드는 특수한 기술이 있어. 의사는 어디 갔어? 우리 이동훈 회장. 우리가 양심선언 해야 돼. 우리가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고 무슨 직업은 치료하는 직업은 뭐냐면 병난 사람 고쳐주는 건데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아니 지네 형을 그렇게 정신병으로 환자를 만들어가지고 입원시키려고 그렇게 지랄지랄을 해가면서 자기 형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제가 있어. 나랑 내 형이 있어. 내가 우리 형을 갖다가 정신병으로 몰아가지고 입원시키려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보니까는 우리 형이 췌장암이야. 자기 형을 정신병으로 만들려고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 그런데 자기 형이 췌장암이 걸렸다는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형 장례식에 오자마자 형수가 야 이 GSK야 나가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잔혹한 사람이야. 되면 안 돼. 근데 김사랑 선생님께서 그 당시 초창기에 조금 실수하신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서류상에서요? 서류상에서요? 내가 그래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불행했던 게 그때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를 좀 만났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협조를 안 했죠. 요즘 지금 환경 보듯이 지금 의사협회도 전국 의사협회장이 정권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와가지고서는 회장이 대놓고서 지금 조용해요. 아무 투쟁도 안 해. 서울시 의사회장도 투쟁을 안 해. 지금 경기도의 이동욱 회장만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정신과도 많이 작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가 요것만 이어주고 김사랑 선생님께서 나머지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은 제가 뭘 분석을 했느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도와주지 못하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다른 관계들. 뭐냐면 이모 씨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랑 법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자기가 시도지사라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법이 또 뭐 있죠?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어 넣었는데 그런 과정은 또 이걸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아주 간단했어요. 뭐냐면은 김사랑 씨가 그때 납치 감금될 당시에 우리가 응급 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에 의한 응급 입원상의 절차상에서 우리도 하도 그 책임이 아주 심해요. 5년의 징역이에요. 서류 하나 잘못 적으면, 사인 하나 잘못하면 5년 징역이에요. 우리 원무과 직원들도. 그런데 서류가 엉망이야. 내가 의무원에서 받아보니까 김선호 선생님이 병원에서 받았다는 진료 기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다시 봤더니 완전히 엉망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변호사 단체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은 다시 경찰 고소하고 나아가서 관련 여부가 있다면은 이모 씨도 같이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사랑 씨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네, 저는 이게 이재명이 관련됐다라고를 거의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저를 고소할 적에 이재선 씨를 고소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패턴하고 똑같아요. 이재선 씨가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성남시 행정에 비판을 했고, 이재선 씨를 미친 사람으로 몰 적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고발을 많이 했어요. 제가 요번에 봤더니 성남시청에 이재명이 이제 저를 고소할 적에 보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성남시청 홍보팀 공무원 3명의 지장이 찍혀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저를 왜 고소를 하겠어요? 이재명과 같이.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려고,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별짓을 다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소에 가담했던 공무원들이 다 승진을 해요. 이재명을 위해서 고소에 가담했던 공무원들이 전체 다 최하 동장 5급 공무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성남시청 홍보팀 공무원 3명이 거기에 가담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서류가 일단 엉망이라는 거죠. 오지도 않은 부물안에 경찰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터진 사건이 뭐냐면 차병원이 나왔어요. 차병원과 하천대유의 관계가 터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천대유의 쩐주가 차병원 법조팀장이었어요. 그 차병원이 어떤 곳이냐면은, 차병원 부지가 원래 분당 보건소 부지인가 그래요. 그거를 이재명이가 특혜를 줬죠. 그 특혜를 줘서 거기가 이제 차병원이 됐고, 차병원은 그 특혜를 입은 걸로 인해 가지고 성남FC에 33억 원을 기부를 해요.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병원은 또 어떤 걸 해줬냐면은 고 이재선 씨를 대면 진료 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하게끔 서류를 또 작성을 해줘요. 그런 행위에 가담을 했고, 그리고 차병원의 법조팀장이 바로 화천대유의 전주예요. 그리고 그 전주인 법조팀장이 이재명을 변호했던 LKB 파트너스로 이동을 해요. 이게 뭐겠어요, 다.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고 이재선 씨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는 그래도 차근차근, 그러니까 처음에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말로 그냥 여기저기 다 하소연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서류로 전부 다 갖춰가지고 공문서로 전부 제가 다 보관을 했어요. 언젠가 이거는 분명히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제가 그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사건이 터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투쟁을 할 적에는 투쟁도 중요하지만 관련 자료 그리고 비슷한 사례 전체를 꽁꽁 모아가지고 항상 그것을 사건을 취합을 해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거에 대해서 항상 대비하는 습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연설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